안녕하세요. 커피대법관 민상우입니다. 오늘은 죽은 커피도 살리는 마법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하시거나 조금만 응용하신다면 정말 맛이 없는 커피도 꽤 마실만하고 먹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마법의 레시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래된 커피, 시큼한 커피, 탄맛이 너무 강한 커피, 혹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한 맛이 나는 커피 모두 이 레시피를 사용하시거나 조금만 응용하신다면 굉장히 마실만한 커피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제가 국가대표 브루어스컵 출전을 위해 꼭꼭 숨겨놨던 레시피인데요. 국가대표 선발전 브루어스컵 그리고 월드 브루어스컵에는 의무 서비스라는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의무 서비스 라운드에는 주최 측이 제공한 미지의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커피인지도 모르는 커피를 가지고 나의 스킬과 나의 그간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최고의 한 잔을 만들어내는 라운드인데요. 이 라운드의 점수가 파이널에 진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점수이자 최종 성적에도 바로 반영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뒀던 레시피지만 제가 대회에 출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과식 레시피에는 하리오 무겐 드리퍼와 하리오 필터 그리고 물줄기를 가늘게 조절할 수 있는 주전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드리퍼나 필터 같은 것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줄기를 가늘게 조절할 수 있는 주전자와 바리스타의 스킬입니다. 오늘 레시피에는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80g의 물로 추출을 한 뒤 110g의 순수한 물을 추가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추출에 사용되는 물이 80g으로 매우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물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물 온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적은 양의 추출물로도 더 높은 추출력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출에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G1 워시드 커피입니다. G1 워시드 특징은 꽃향기와 홍차 같은 느낌, 그리고 복숭아 같은 단맛이 특징인데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93도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은 양의 추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3에서 4도 정도 더 높은 물 온도를 사용할 예정으로 오늘은 96도의 물 온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분쇄도는 기존과 동일한 9.5로 분쇄할 예정이며 약 850 마이크론으로 분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리퍼를 예열하겠습니다. 이 추출의 핵심은 가는 물줄기입니다. 커피베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가는 물줄기 그리고 일직선으로 최대한 떨어지게 하는 물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는 20g 사용하겠습니다. 뜸은 20g으로 커피와 동일한 용량을 부어줄 예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거의 가늘게 중요한 것은 커피를 충분히 다 적셔주는 것입니다. 뜸은 1분의 대기 시간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조금 평소보다 길게 가져갑니다. 그 뒤에는 커피 사용량의 2배수인 40g의 물을 부을 예정입니다. 1분이 됐고요. 40g의 물을 부어줍니다. 아주 가늘게 천천히 달팽이를 그리면서 부어줍니다. 또다시 1분을 기다리신 뒤에 커피 사용량의 1배인 20g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굉장히 가는 물줄기로 천천히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출이 끝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브루잉을 할 때 이 주전자를 계속 끓이지 않고 식어가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계속 포트를 끓여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추출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소에 저희가 마시는 커피보다 굉장히 진한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풍미를 느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간장 먹는 느낌? 아니면 까나리 액젓 먹는 느낌? 그런 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110g의 물을 부을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아는 브루잉의 색깔이 됐죠? 이렇게 내려진 커피는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초콜릿 같은 향이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커피가 가진 본연의 화사한 풍미들도 마신 뒤 여운으로 잘 올라옵니다. 뭔가 되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 향 자체는 뭔가 되게 고소한데 마시면은 마실수록 뭔가 꽃향기나 상큼한 어떤 레몬 혹은 복숭아 같은 향도 뒤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일반 커피는 어떤 맛이 나는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 잔 더 기본 레시피로 내려보고 이것과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기존에 사용했던 레시피대로 한번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레시피,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투과식 레시피입니다. 한번 맛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향부터 조금 묵직함이나 이런 뉘앙스가 좀 다르고요. 기존 레시피로 내렸던 커피는 그냥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소개드렸던 투과형 마법의 레시피에서는 좀 더 묵직하고 뭔가 더 고소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PD님도 제가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맛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 레시피대로 내리던 커피는 뭔가 향이 그 마법의 레시피로 내리신 것보다 더 세서 저는 맛도 이게 더 셀 줄 알았는데 그 마법의 레시피로 내린 것이 향은 훨씬 차분한데 맛은 풍미는 훨씬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훨씬 신기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법의 레시피로 내리면은 뭔가 더 풍미도 좀 더 잘 살릴 수 있고 뭔가 맛도 더 풍부해지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침출식으로 내리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출식 드립법입니다. 최근 브루어스컵 의무시연을 보면은 드리퍼를 두 단으로 쌓아서 커피로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의 방식입니다. 바로 커피를 커피로 내리는 방식이죠. 이번에 사용할 드리퍼는 클레버 드리퍼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클레버 드리퍼는 하리오 스위치처럼 아래가 막혀 있어가지고 추출을 자유롭게 온오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리오 필터를 사용할 예정이고 서버를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버 2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서버가 이번에 주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버에 물을 한번 부어서 물이 살짝 식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높은 물 온도, 100도의 물 온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버에 정확히 계량을 해가지고 한 번에 부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준비해 볼까요? 하리오 필터는 그냥 아래를 조금 살짝 접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접으면은 클레버 드리퍼에 쏙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거의 모든 걸 하리오 필터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추출에 앞서 린싱도 하고 이 서버도 충분히 데워 놓겠습니다. 똑같이 20g의 커피를 붓고요. 이번엔 80g의 물을 정확히 계량합니다. 네. 그리고 드리퍼 안에다가 잘 부어주세요. 스푼으로 이 크러스트를 깨셔도 되고요. 가볍게 흔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추출법이냐고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내려진 커피를 다시 한번 골고루 붓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스월링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추출을 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미리 110g을 계량하고 커피가 다 내려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커피 패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또다시 굉장히 진한 뭔가 엑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진하기 때문에 아까 미리 따라 놓은 110g의 물을 부어서 희석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또다시 브루인 색깔이 되었죠?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첫 번째 마법의 레시피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마법의 레시피처럼 그 특유의 고소함이 좀 더 강조되고, 동시에 원래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일반 레시피의 어떤 풍미도 좀 같이 겹쳐져서 살짝 기존 레시피 플러스 마법의 레시피 이렇게 좀 절반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주셨던 그 일반 커피와 그 마법의 레시피 중간 어딘가에 있는 커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과식과 침출식 이 두 가지 어떤 무기를 양손에 들고 내가 어떤 커피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한번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꽁꽁 숨겨두었던 마법의 레시피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는 여러분들 각자의 도구와 필터, 또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완성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본인들만의 뭔가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레시피는 제가 브루어스컵 출전을 위해 아껴두었던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트래킹했던 5에서 6년 정도의 점수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뭔가 좀 더 디벨롭 하신 분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증명된 방식이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레시피를 꼭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맛이 없거나 오래돼서 방치된 커피가 있다면 이 레시피를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법의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되길 바라며 직접 해보시고 어땠는지 꼭 후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더워지는 날씨를 맞이해서 2인용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향긋한 하루 되세요.